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K타운만의 핫 이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핫 이슈, 미 전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신 분이라면 복권 사신 분이십니다. 자, 홍재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복권 샀어요? 네, 오늘 이제 살려고요. 방송 끝나고. 오늘 살려고요? 네. 원래 복권 잘 안 사시는 모양이시네요. 네, 꾸준히 사지는 않고요. 네. 지금 한 세 번째, 네 요럴 번째 때. 사고는 있는데 요럴 때. 예, 계속 당첨자가 안 나와서 오늘 다시 사야 됩니다. 네. 저도 사실은 복권 거의 안 사는 편이거든요. 저도 진짜 이럴 때 재미로 한번 사는 스타일이라서 네. 이게 복권이 맞으면 얼마인지 메가밀리언이 뭔지 사실은 잘 알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홍재식 기자와 이 뉴스 하려고 제가 좀 공부를 해서 그나마 좀 알았고요. 네. 네. 일단 지난주에 10장 샀는데 그중에서 2불짜리 2개 맞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일단 맞았다니 축하드립니다. 네. 미치겠다. 2불 5개 번호 중에서 하나 맞으니까 2불 주더라고요. 네, 그래도 네. 그게 어딥니까? 근데 맞은 게. 하나 정도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네요. 네. 그 굉장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네.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걸 다 맞추려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여하튼 자, 미쳤다 복권 열풍, 오늘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메가밀리언, 내일은 파워볼인데, 자, 첫 질문을 드린다면, 그래서 결론부터 당첨되면 얼마를 받는 겁니까? 네, 어제 오후를 제가 기준을 하겠습니다. 먼저 메가밀리언스의 잭팟 당첨금이 높으니까 16억 달러 정도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잭팟이 당첨되면 익히 알려진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0년에 나누어 받을 경우 네. 일단 당첨금 16억 달러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16억 달러를 30년에 나누어서 지급받는데 이 올해 받는 당첨금 분량은 지난해보다 5%가 늘어난 액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5%씩 더 주는 건데요. 네. 이 당첨금을 신고할 때 첫 번째 페이먼트 그리고 29번의 페이먼트가 이어집니다. 네. 이 경우 연방 세금을 제하고 16억 달러였을 때 네. 매년 평균 4,500만 달러씩 지급됩니다. 1년에 네, 1년에. 4,500만 달러. 얘가 한 달에 한 400만 달러죠? 한 달에 400만 달러요? 네, 집 한 채씩 받는 네. 거죠. 네. 이게 홍재식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기분이 좋아지지? 예, 괜히? 복권이 그렇습니다. 그런 건가 봐요, 복권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30년 동안 받는 경우에 16억 달러. 네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받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캐시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캐시 옵션은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선택할 것 같은데. 그래요? 홍재식 네. 기자 같은 경우는 이걸 선택합니까? 네, 저도 럼썸입니다. 예. 네.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네. 저 앵커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30년. 저도 이거. 네, 그렇죠. 30년을 살 자신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돈의 가치도 있고 그래서 네. 사실은 재밌다. 예, 이거 다. 네. 많이들 한 번에 받는 거를 선택하신다고 하는데 네. 이 기본적으로는 영주권 시민권자가 소셜 세큐리티 번호를 제시할 때 복권국에 네. 25% 연방세금 원천 징수됩니다. 네. 그러니까 영주권 시민권자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네. 세율 자체가 영주권자 시민권자인 사람이 소셜 넘버를 제공을 했을 때 네. 그때 25%를 받는 거고요. 세금을 내는 거고요. 네, 그건 30년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네. 같이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25%네. 예, 그 연방 페더럴 텍스고요. 네. 그리고 소셜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럴 땐 28%입니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요. 그냥 소셜 넘버 내고 세금을 좀 덜 내지. 예, 이거는 각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고 저도 보여지는데요. 근데 소셜 번호 내지 않고 내 신원을 좀 감추고 세금 좀 더 낼까? 그럴까요? 그러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여행자들 있잖아요.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닌 분들은 예, 30%가 원천 징수됩니다. 까짓 거 내주면. 네. 자, 캐시 옵션을 선택하면 네. 16억 달러 당첨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보다 적은 9억 달러 정도를 받게 됩니다. 네. 여기에는 1차 연방세금 25%를 제하고 나면 6억 8,700만 달러 정도를 내 손안에 쥐게 됩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매번 그런 그렇습니다. 건 아니고. 매번 그런 건 이게 아니고. 워낙 16억 달러 올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예시를 어제 오후 기준으로 16억 달러 메가밀리언스를 보고 네. 거기에 세율을 조금 적용해 놓은 겁니다. 네. 지금은 아마 20억 달러가 넘어간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이거면은 훨씬 더 많아지겠죠. 네. 예. 일단 뭐 지금 나와 있는 숫자가 16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니까 그걸 한꺼번에 받겠다, 한 번에 받겠다 하면 9억 달러 정도 받고 세금을 제하면 6억 8천만 달러 정도. 네, 6억 8,700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네. 이 질문이 있어요. 아마 그 많은 분들도 조금 지금쯤 의아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일시불로 그러니까 원래 내 당첨금이 당당하게 16억 달러예요, 오늘. 네. 근데 그걸 16억 달러 당첨됐으면 16억 달러 줘야지. 일시불로 내가 당장 받겠다 그러면 왜 9억 달러만 주는 거예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세금을 어차피 낸다는데. 근데 세금을 잠깐 얘기할 때 네. 캘리포니아주는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25%의 연방 세율을 일단 띄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는 상점에서 복권을 구입했을 경우 당첨이 된 주민일 경우 세금 보고할 때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13.3%의 가족 캘리포니아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아, 이거 크네요. 네. 뭐 오늘 같이 16억 달러의 10%면 1억 6천 정도 안 낸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주 소득세를 그래도 복권 당첨에 물리는 주가 있는데요. 여러 네. 주가 있는데 면제해주는 주도 있고, 네. 그럼 최고 한 37%, 39%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세율이. 이게 메가빌리언이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연방 세금도 내고 또 그 주에 주 세금도 내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소득세 안 받아준다. 네, 그거는 면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야 되겠네요. 예,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러니까 동네 뭐 좋은데 잘 파는 데 가서 사시면 되죠. 네, 한인타운도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나저나 그 대답은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 가족 복권국이 무료로 제공하는 당첨자 안내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다운받아서 이걸 보는데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당첨자 안내서를 네. 저도 처음 봤는데 네. 자, 16억 달러, 즉 당첨금으로 제시되는 액수는 복권국이 30년 동안 그 돈으로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현금 밸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상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16억 달러라고 추산을 해놓고 그 돈을 이제 30년 분할해서 주는 건데 네. 이걸 일시불로 받을 경우에는 현재의 현금 가치 캐시밸류를 쳐주게 됩니다. 그게 9억 달러 정도 되는 거고요. 아, 16억 달러라고 나와 있는 당첨 그 금액이라는 게 네. 30년 동안 그 사람이 받을 거를 그 상정을 해서 네. 그 밸류를 계산하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당장 받겠다 그러면은 30년 동안 받는 거가 아닌 다른 시스템을 적용해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따라 주니까 9억 달러.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제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게 9억 달러가 사실 16억 달러 대 9억 달러면 굉장히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행콕팍 지역의 주택 평균 가격을 한 200만 달러라고 봤을 때 네. 그냥 345채를 살 수 있습니다. 한코팍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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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 네. 달러일 경우에. 네. 그리고 저희 뭐 한국이나 어디 여행 가실 때 네. 보잉 드림라이너 새로 타고 다니시잖아요. 네. 새 비행기. 네. 그냥 한 4대 정도. 네, 네. 예, 그냥 경락고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당첨금 받은 거에서 한 4분의 1 정도만 빼서 보잉 드림라이너 하나 사고 한국 왔다 갔다 할 때 나 혼자 타고 다니는 거야.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데 사실 저도 느낌이 잘 안 오는. 예.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는 정도의 돈입니다. 네. 사실 잭팟이 당첨되고도 말씀해 주신 대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소위 말해서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데 복권국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은 뭐래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일반 주민들, 즉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시민들의 경우 네. 새로운 스트레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대부분 이제 지출에 집중하게 됩니다. 네. 뭐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것을 하게 되죠. 네. 누려보자는 건데 부동산이나 고급 뭐 자동차 등 그 삶의 물질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제 신경들을 쓰게 되죠. 아무래도. 당연하죠. 예, 근데 복권국은 먼저 여러분들이 고용주입니다라는 말을 거기다 써놓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또 투자 설계사 등 재정적인 부분의 전문가들을 고용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각각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되 네.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고용주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뭐냐면 그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들이 많다는 얘기고. 오랜만에 듣습니다. 불나방. 예, 그러니까 그 기부나 투자 등을 뭐 핑계를 삼아서 또 돈을 원하는 수많은 제안들이 올 수밖에 없다고 아직 경고를 해놓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하고 먼저 상의하라는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구멍을 이용한 교묘한 사기꾼들도 사실 많거든요. 우리가 와이트 컬러 크라임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조언을 저 안내서 당첨자 안내서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네요. 변호사, 회계사, 투자 설계사, 재정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이제 하이어해서 내 주변을 싹 장막을 쳐서 그들이 그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점들, 힘든 점들, 또 위험한 부분들을 네. 막아줄 수 있도록. 네네. 네. 야, 차원이 다른 돈 걱정이네요. 네, 진짜 차원이 네. 다른 동걱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은 해봤겠습니다만은 돈이 있어서 걱정은 해보신 분들 아마 거의 없을 터인데 네. 돈이 없을 때와는 다른 경우인데 내 돈을 누가 훔쳐갈까 하는 그런 우려들도 사실 예상이 돼요. 예, 그러니까요. 그 따라서 법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먼저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를 변호사하고 함께 설정을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또 기부할 때는 복권국이 추천하는 곳이나 잘 아는 비영리 단체 아니면 아예 이름이 있는 아주 큰 비영리 단체,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네. IRS를 통해서 그 해당 내가 기부를 하고 싶은 데가 어떤 곳인지도 알아볼 수 있고요. 또 IRS 쪽에서 자선 단체도 알려주긴 하고요. 그래요? 근데 사실 이 문제 전에 봉착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첨금을 탈 때 신고를 하러 갈 때 내 개인 정보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가 있죠. 네. 먼저 그게 첫 번째 아주 큰 장애물입니다. 네. 그러게요. 이왕이면 내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캘리포니아는 법적으로 당첨자의 이름과 복권 판매점, 당첨된 복권이 어디서 판매됐는지 그리고 수령 금액은 퍼블릭 레코드로 공개가 됩니다. 당첨자 이름도 퍼블릭 레코드거든요. 예, 이름은. 아, 그래요. 그러나 개인 정보가 법적인 차원에서 요구받지 않고 본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나 지인 또 잘 모르는 곳에서 기부 요청이 또 쇄도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복권국은 또 당첨자의 기자회견을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TV 스테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권국이 아, 근데 홍보를 위해서 그 네, 열풍에 이렇게 또 됐다.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아, 이렇게 16억 달러씩 당첨됐는데 기자회견 합시다. 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얘기를 권고를 하면서 안내서에 그렇게 하면 조금 불필요한 컨택트로 오는 거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투의 얘기를 적어 놓는데 반대일 좀 묘합니다. 반대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 복권국 안에 저도 당첨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근데 깜짝이야. 저는 당첨된 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저도 네. 당첨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보지 않은 영역이라 네. 저도 이제 당첨자 안내서에 있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언들을 조합해 보는 건데 네. 이게 그 안내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마치 그 뉘앙스가 당신이 기자회견을 안 하면 좀 더 귀찮아질 수가 있다. 뭐 라는 투의 말로 잠깐 들리더라고요. 네. 번역이 좀 잘못된 건지. 근데 실제로 그 유튜브나 이런 웹사이트의 복권국에 들어가 보면 당첨된 분들의 인터뷰가 심심치 않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고요. 네. 예. 자, 여기까지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아주 행복했어요. 네. 자, 지금부터 무서운 반전이 있습니다. 잭팟 당첨 확률 어떻게 됩니까? 네, 메가밀리언스의 경우 보통 한 3억 2,5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당첨 금액의 숫자도 와닿지가 않는데요. 네. 당첨 확률도 와닿지가 않네. 3억 2,500만 분의 1. 네. 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3억 2,500만 달러 정도가 있으면 네. 다 그걸 퀵픽을 뽑아서 네. 16억 달러를 노려볼 만은 하죠. 네. 예, 그런 재벌들도 뭐 있을 법도 한데 네. 이 확률은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되겠지만 건강한 남성이 한 번 사정에 3억 마리의 정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별 희한하게 비율을 다 하네요. 네, 꼭 근데 이게 그렇게 비율을 해야 돼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네. 3억 분의 1 정자 때문에 태어났다고 보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네. 내가 로또의 잭팟에 맞는 건 내가 태어날 정도의 확률이라는 거죠. 가능하네. 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3억 분의 1이.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죠? 근데 네. 다만 이게 좀 넓어 보이는 건데 네. 벼락 맞을 확률이 6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벼라고 몇 번을 맞아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게 3억 2,500만 분의 1인데 누군가는 맞는다는 겁니다. 네. 누군가는. 그리고 이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정확히 제가 숫자는 잊어버렸습니다만 있어요. 이게 아마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한 확률일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1,000만 분의 1이라고 칩시다. 네. 전 가끔 이제 뭐 한국을 가든 어딜 가든 비행기를 탈 때 저희 가장 싫은 순간이 비행기 이륙할 때거든요. 아, 예. 이륙할 때 완전히 이륙해서 뭐 3만 피트 이상 올라가서는 별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비행기가 막 이륙할 때 저는 그때 좀 불안한 그런 게 늘 있어요. 아, 그때 네. 이 생각을 해요. 아. 복권
지금 내가 이 비행기를 떨어져 죽을 확률이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도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내가? 네. 예, 그만큼 희박은 한데. 뭐 여하튼 간에 그거보다 더 희박하다는 뭐 비슷하게 거죠. 희박하다. 예. 그래서 예. 복권 당첨 안 될 거라고 다 생각하니까 이것도 난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바꿔 말하면 비행기 사고로 우리가 피해를 입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희박한 확률이 잭팟 당첨 확률이에요. 예, 더 어려워져서 이렇게 네. 3억 분의 1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지금 뭐 워낙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얘기하니까 정신이 없는데요. 네. 당첨이 되면은 무엇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 재미삼아 많이 세워봅니다. 살 땐 다 그 생각합니다. 미국 네. 사람들은 어때요?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또 운전하시면서 내가 당첨되면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네. CNBC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게 가장 최근에 보도된 건데 네. 86% 조사 응답자들은 일단 투자 또는 세이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 유용이나 돈의 유용법을 좀 알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지금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 네. 세이빙을 해놓고 차차 네. 생각하겠다는 생각하겠다는 분들로 보이고요. 33%는 기부, 그리고 26%는 여행, 28%가 여행, 그리고 26%가 새 집장만, 네. 8%가 새 차를 구입하겠다 등의 순이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스테레오타입이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내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왠지 이런 큰 돈을 먹으면 우리가 좀 기부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는 대답을 하는데 이분들이 실제 기부를 했는지 투자를 했는지는 그거는 팔로우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대답 내용은 기부가 제일 많네요. 33%.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16억 달러 정도면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다 할래요. 다. 예,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요. 예. 다 할게요. 네. 참 실감도 나지 않고 예측도 힘든 그런 금액입니다. 30년 동안 받으면 16억 달러, 한 번에 받으면 9억 달러. 네. 지금은 더 올라서 한 20억 달러 될 거라면서요. 오늘 밤 되면. 네,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측치가 좀 엄청나게들 사고도 있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많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복권에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깔끔하게 해주신다면요. 네, 여러분들도 그 심심할 때 가주 복권국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네. 한국어로 정보들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가끔 살펴보시는 게 괜찮은데요. 네. 이 가주 복권국 당첨자 안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이제 그대로 적은 겁니다.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멋지게 시작한 것처럼 앞으로도 행복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네. 바로 그 다음 문장부터 네. 가주 공립학교에 복권국의 지원이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작은 금액이라도 좀 기부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글귀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네. 머리 참 좋죠. 머리 좋은데요. 네. 여하튼 뭐 기부하죠 뭐까짓 거 당첨만 된다면.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자, 엄청난 금액의 당첨금이 오늘 밤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당첨될 확률은 엄청난 숫자만큼이나 희박합니다. 정말 희박합니다. 오늘 홍계식 기자와 함께 당첨되면 뭘 할까? 그리고 당첨 확률은 얼마일까? 냉탕, 온탕, 냉탕, 온탕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하튼 즐거웠습니다. 오늘 밤에도 누군가가 행복한 위너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K타운 핫 이슈 마치겠습니다. 홍계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